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도법은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60분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60분법은 한 바퀴를 360개로 등분을 해서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를 1도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이 1도를 기본 단위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길이에서도 이 미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피트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 둘은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둘 다 길이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 호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길이를 나타낼 때 미터나 피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도 60분법이나 혹은 호도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호도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호도법은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이 호 AB의 길이가 r이 되도록 부채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가 있을 텐데 이 크기를 우리가 1라디안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라디안이라는 것이 호도법에서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1라디안이. 그래서 이 1라디안을 기본 단위로 해서 이 각이 나타내는 크기의 몇 배인지를 가지고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호도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디안이라는 단위 있죠. 요 라디안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지름을 나타내는 레이디어스와 각을 나타내는 앵글을 합성한 단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반지름을 이용해서 각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 r과 똑같을 때의 요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으로 정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근데요, 반지름이 달라지면, 즉 원의 크기가 바뀌면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중심각의 크기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60분법을 사용하면서 뭘 배웠냐 하면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고 배웠어요. 이 정비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1라디안의 각의 크기에 해당하는 60분법 각의 크기를 알파도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알파도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요 비례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비례식이 뭐냐 하면 자, r 대 2파이 r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r은 반지름과 똑같은 요 호의 길이를 나타내요. 그래서 요 호의 길이 대 이 2파이 r은 한 바퀴 원주의 길이죠. 이 원주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중심각의 크기 알파도 대 한 바퀴의 각의 크기 360도와 같다. 이거는 이미 우리 60분법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례식을 풀게 되면 자, 알파도에다가 누구를 곱하는 거죠? 2파이 r을 곱하는 겁니다. 이거와 360도에다가 r을 곱하는 게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알파도라는 것은 양변을 2파이 r로 나눠주면 자, 2파이 r 분의 누가 됩니까? 360도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r과 r이 약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r과 r이 약분되고 남는 거는 뭐다? 자, 파이분의 360도를 2로 나누면 180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라디안의 크기에 해당하는 60분법의 각의 크기 알파도는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얘가 반지름 r과는 관계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r이 약분되었기 때문이죠. 즉 r 값이 변해도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을 때의 이 중심각의 크기는 반지름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1라디안이라는 요 단위의 크기가
자, 이 라디안이 원래는 이런 거지만 간단하게 RAD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라디안은 60분법의 누구와 똑같다? 파이분의 180도와 같은 각의 크기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호도법은 요 1라디안에 해당하는 요 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각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를 가지고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C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 C는 어떤 점이냐 하면 요 호 BC의 길이 있죠. 요 호 BC의 길이도 R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요 부채꼴 OAC에서 요 중심각 요 크기를 우리가 세타 1이다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삼각형 OAC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호의 길이가 R 더하기 R, 즉 2R입니다. 이 2R은 이 1라디안에 해당하는 요 호의 길이의 정확히 2배인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중심각 세타 1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하면 호의 길이가 기준이 되는 R의 2배가 되었으므로 각의 크기도 기준이 되는 1라디안의 2배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경우 세타 1은 우리가 2라디안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호의 길이를 반으로 줄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반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가 2분의 1R이에요. 자, 이럴 때의 요 중심각 있죠? 여기다 그냥 막 그릴게요. 요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채꼴에 대해서 호의 길이 L이 지금 2분의 1R이 된 상황이죠. 즉 기준이 되는 호의 길이 R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이때의 중심각 세타2는 어떻게 구해낼 수가 있냐 하면 세타2라는 것은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하죠. 따라서 기준이 되는 R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1라디안에 대해서 각의 크기도 반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세타2는 2분의 1라디안으로 표시한다 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관계만 놓고 봤더니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네. 어떤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가 L일 때 그 중심각의 크기 세타 라디안은 간단하게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타라는 각의 크기는 단순히 L을 누구로 나누면 돼? R로 나누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자, 이거 보세요. L이 2R일 때는 2라디안이 됐죠? 그래서 2R을 R로 나누면 그냥 각의 크기 2가 나옵니다.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그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분의 1R이 되면 이걸 R로만 나눠주면 2분의 1 라디안이라는 요 각의 크기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는 R분의 L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관계식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세타는 R분의 L이 나오는 과정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이 나온 건 뭐가 되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이 호의 길이 R에 해당하는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L일 때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어떻게 될까? 이걸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자,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의 크기는 1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의 길이니까 이걸 그냥 편의상 미터라고 쓸게요. 이거는 자, 호의 길이가 L 미터일 때 이것도 단위는 그냥 미터로 쓰겠습니다. 이때의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 라디안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례식을 내항과 외항 길이의 곱이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R 미터가 되는 거죠. 곱하기 세타 라디안이라는 것이 L 미터 곱하기 1 라디안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세타 라디안이라는 이 각의 크기는 자, 양변을 R 미터로 나눕니다. 그러면 R 미터 분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L 미터 곱하기 1 라디안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뭐가 되냐 하면 R분의 L이 남습니다. 어차피 1은 곱해주나 마나니까요. 자, 대신 단위가
미터는 약분이 되고 여기에 라디안이 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타 라디안은 R분의 L 라디안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도법에서는요,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책이나 참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이 라디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즉, 이 라디안을 생략해요.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60분법에서는 반드시 요 도라는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왜 라디안에서는 요 RAD라는 단위 표시를 해주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물리학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얘기도 있고, 호도법을 정의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논문도 한두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고등학생 입장에서 다 이해하면서 호도법을 배운다라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얘기 같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 호도법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질 때의 요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다 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요 기준이 되는 각으로부터 각의 크기를 나타냈었죠.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기도 하냐 하면, 세타는 R분의 L이니까 단순히 호도법에서의 이 세타의 크기는 어떻다? L을 R로 나눠주는 거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L이든 R이든 다 길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 단위들이 미터였다면 이 미터와 미터가 약분이 돼버려요. 그쵸? 그래서 그냥 단위가 없는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수가 되는 거죠. 그죠? 길이와 길이의 비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무차원 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혹은 이 호도법은 무차원 단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얘가 이 단위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단위를 생략해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RAD라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생략해서 쓴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분명히 호도법에는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존재를 하는데 그냥 그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생략해서 쓰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속 편하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찌 되었든 호의 길이가 L일 때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R분의 L 라디안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보시면 이 호의 길이 L을 알게 되면 그때 중심각의 크기 세타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호의 길이로부터 각의 크기, 즉 각도를 알아내는 법, 각도를 나타내는 법, 그래서 호도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은 호의 길이를 가질 때의 이 중심각의 크기는 반지름과 관련 없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반지름이 1일 때에도 요 1라디안이라는 기준이 되는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호도법을 생각할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경우로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을 1로 고정시켜 놓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원은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경우고요. 그때 호의 길이도 1이 되도록 잡는 겁니다. 이 중심각의 크기는 여전히 1라디안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뭘 배웠냐 하면, 이 세타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 L을, 그죠? 반지름의 길이 R로 나누는 R분의 L 라디안이 된다,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R이 1인 경우에도 요 식은 성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세타는, 자, R이 1이니까 그냥 L 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반지름이 1인 경우로 생각해 보면 이 각의 크기 세타가 호의 길이와 똑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호의 길이가 세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호의 길이가 2m였다고 한다면 각의 크기는 2라디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수치 있죠. 요 2라는 수치와 똑같은 수치를 갖는 라디안 각의 크기가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이 1인 경우가 훨씬 더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편해요. 예, 이건 그야말로 호의 길이로부터 각의 크기를 구한다. 즉 호도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경우에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상황을 가정하고 각의 크기를 호의 길이로부터 구해내게 될 겁니다. 자, 대충 호도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왔고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의 관계도 자,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와 똑같다라는 거 요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바꾸면 되겠죠. 1도는 몇 라디안이냐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양변에 그냥 파이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 라디안이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180도가 되는 거니까 양변을 180으로 나눠주면 자, 요 변은 1도가 되는 거고요. 자, 뭐예요? 좌변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요 이제 흔히 우리가 자주 쓰는 특수각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135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얼마냐라는 건데, 자,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135도라면 그냥 요 식의 양변에 13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35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건데, 요거 약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자, 180은 45의 4배입니다. 그리고 135는 45의 3배죠. 그래서 결국은 4분의 3파이가 되는데 요게 사실은 라디안입니다. 그쵸?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의 모든 경우에 요 라디안 단위를 생략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4분의 3파이 요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 라디안이 180도와 똑같은 각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간단합니다. 90도는 당연히 요게 반이니까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겠죠. 60도는 180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과 똑같습니다. 그죠? 45도는 180도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파이 라디안과 180도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 이것만 알면 이 둘 사이 변환하는 건 누워서 껌먹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210도를 호도법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도라는 것이 180분의 파이 라디안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양변에 210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10 곱하면 210도는 자, 210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건데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 되죠? 그러면 18분의 21은 3, 6, 18, 3, 7의 21이니까 결국 6분의 7파이 라디안과 똑같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물론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생략해서 그냥 6분의 7파이라고만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분의 7파이를 60분법으로 나타내어라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라디안이라는 것이 얼마죠? 파이분의 180도와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양변에 4분의 7파이만 곱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4분의 7파이 라디안이라는 것은 4분의 7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이 약분되고 자 4하고 180도 약분하면 45도가 됩니다. 결국 7 곱하기 45도는 7, 5, 35, 7, 4, 28에서 315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일반적으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 중 하나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호도법으로 2n파이 플러스 세타, 이때 n은 정수가 되고 세타는 0 이상 2파이 미만의 각이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 60분법에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 중 하나를 x도라고 했을 때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어떻게 썼었죠?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썼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x도 이렇게 썼었죠. 이때도 n은 정수고요.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60도보다는 작은 각으로 나타냈었습니다. 자, 이걸 단순히 호도법을 이용해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가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세타 라디안이라고 했다면 이 360도에 해당하는 호도법이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아까 파이가 180도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360도는 파이의 2배인 2파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2파이 n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면 그냥 2n 파이 플러스 세타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n은 정수가 되고요. 이 세타라는 것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한 바퀴 2파이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에 있는 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의 관계만 알면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